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기본편 끝내고 심화편 들어가는데, 심화편도 마찬가지 우리 기본편에서 해봐서 알죠. 장년 교재보다 좀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좀 오래 걸렸는데, 심화편도 마찬가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기본이나 심화나 개념 교재는 많이 어려운 내용을 안 넣고, 왜 그러면 강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작년만 해도 65강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본편만 80강이 넘어갔어요. 기본편만. 그래서 근데 심화편도 이렇게 강의 너무 많이 넘어가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 개념 정리에서는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을 해놓고 아주 난이도 깊은 내용은 모의고사별 문제풀이, 다정별 문제풀이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장점은 뭐가 장점이냐면 개념 강의가 좀 강수가 적어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은 뭐가 단점이냐면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너무 안 배운 게 막 모의고사 문제 나오니까 점수 내기가 아주 나쁘다고들 얘기해서 점수가 막 반타작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어떤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배운 거 해서 나와야 뭐 80점도 맞고 90점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안 배운 거 막 나오니까 반타작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별 문제풀이에 들어갈 내용을, 문제에 있는 내용을 몽땅 다 개념 문제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심화편도 마찬가지 작년 교재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거의 100강에 육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은 81강인데 이게 100강에 육박하면 기본 심화 합해서 180강이 넘는 거죠. 그 정도로 해서 너무 강수가 많을 것 같아서 하여튼 여태까지 작년까지 그랬는데, 소문에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 개념 교재가 너무 쉽다, 너무 난해한 문제는 없고 쉬운 것만 있기 때문에 이 개념 교재 가지고는 서울시 정복을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나 모르겠다, 좀 100강 넘어가더라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들어갈 내용을 몽땅 다 개념 교재에 넣자 그래갖고 올해는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년 만에 대폭적으로 개편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 다 집어넣기 때문에 5년 만에 대폭적인 개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본편에서 얘기했듯이 캠벨 생명과학에 있는 내용은 거의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점수 환산이 돼요. 이제 배운 게 거의 다 나오니까 점수가 뭐 95점, 이번엔 80점 나왔다, 다음에 시험 보니까 90점 나왔다, 그래서 점수를 환산할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는 점수를 미리 안 봐요. 막 점수를 안 매겨. 반타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가게 집어넣는데, 그 대신 단점이 이제 강수가 좀 늘어난다는 거 각오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1단원부터 들어갑시다. 1단원의 세포의 구조와 기능. 우선 세포에는 일본의 원핵세포, 영어 기본편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원핵세포는 핵이 없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 핵이 없는 게 아니라 막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핵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원핵세포는 막구조가 되는 핵이 없고, 또 막구조를 갖는 무슨 기관이 없는가? 세포 소기관이 없다. 세포막을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들 없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있는 걸 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핵세포 가지고 있는 게 뭐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세포벽, 세포벽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 있죠. 세포막 있고, 그 다음 뭐 가지고 있는가? 핵산, DNA, RNA, 핵산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핵산은 DNA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DNA가 있으면 뭐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가? RNA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RNA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요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는 항상 있지만, 설계사무실에 설계도는 항상 있지만 인부들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인부들이 와서 설계대로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DNA의 명령을 받아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데 RNA, 그래서 와 RNA, 이게 또는 들어가면 누구밖에 없는가?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고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 바이러스는 무생물과 생물의 중간이고 모든 생명체는 DNA와 RNA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리보솜이 있어야 되죠.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핵세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벽, 세포막, 핵산, 리보솜 가지고 있는데 세포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면역에서 배웠죠?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세포막은 똑같이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 플러스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뭘 생성하는가? ATP를 생성하는데 얘는 미토콘드리아 없으니까 그러면 ATP 어떻게 생성하는가? 미토콘드리아에 외막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주름진 구조,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크리스탈 구조 가지고 있다. 왜 주름졌는가? 그러면 이 내막에 전자가 전달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호흡에서 배울 거예요. 바로 다음 한 서너 시간 있으면 배울 건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전자가 전달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데 엽록체 같으면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지만 내막이 주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주름져 있는 이유는 전자 전달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주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 전달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럼 ATP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가? 세포막에서 만들 필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역할을 바로 세포막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해주는데 그리고 이것도 면적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해서 세포막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서 면적이 넓어지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뭘 생성하는가? 전자가 전달되면서 ATP를 생성하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세포막에 이렇게 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메소좀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소좀. 그래서 세포막은 메소좀이란 부분에서 뭐 전달을 해주는가 하면 전자 전달을 해줘서 ATP 생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세포막의 메소좀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포벽, 세포막, 핵산은 DNA와 RNA,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핵세포가 되는데 원핵세포는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가? 세균이죠. 세균. 그런데 원핵세포에도 움직이고 접촉도 해야 돼요. 그래서 원핵세포가 운동성 있는 기관 뭘 가지고 있는가? 긴 털, 편모가 있죠. 편모는 운동기관으로 편모가 있고 또 여기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이런 칠판에도 세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세균이 붙어 있는데 이런 데 접촉할 수 있는 요게 있으니까 세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접촉할 수 있는 요 짧은 털을 뭐라고 하는가? 선모라고 하죠. 그러면 집신벌레 요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섬모라고 하죠. 섬은 섬유할 때 섬이에요. 흐느흐느하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뭘 하는가? 운동성의 기관을 가지고 있는 섬모인데 이건 선모, 차선할 때 선자예요. 빳빳하죠. 그래서 무슨 모라고도 하는가? 강모라고도 해요. 강한 털. 그래서 강모라고 해서 요거는 운동성이 아니라 무슨 기관으로 가는가? 접촉구조. 접촉에 관계하는 거. 부착하는 기능을 갖는 거죠. 접촉해서 부착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모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모라고도 쓰긴 쓰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모라고 해야 돼요. 선모. 그래서 선모라고 얘기하고 편모라고 하겠는데 그럼 또 하나 뭐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 정자는 편모죠. 편모. 집신벌레 선모. 그럼 편모나 선모의 구조는 몇 플러스 몇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가? 9 플러스 2 구조라고 우리 기본반에서 배웠죠. 9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고 단백질도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다음 시간에 배워요.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9 플러스 2 구조고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편모나 선모는 뭐도 아닌가 그러면 9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단백질도 편모, 선모에 같은 튜블린 단백질로 구성된 게 아니고 뭘로 되어 있는가? 플라젤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편모, 선모는 다른 점이 뭐가 다른가? 그러면 9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또 플라젤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모, 선모는 9 플러스 2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튜블린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되죠. 그래서 그게 진핵생물의 편모, 선모와 다른 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원핵과 진핵생물의 다른 점이다. 한번 쭉 읽어가면서 가요. 원핵세포에서 세포벽 하면 뭘로 되어 있는가?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다. 펩티도글리칸은 펩티도니까 뭐예요? 펩티도 하니까 단백질. 딱 느낌이 오죠? 글리칸이니까 그렇죠. 글루코스 이런 건 뭐가 되는가? 당. 그래서 글리칸 당, 펩티도 단백질. 그래서 당 단백질이에요. 앞에서 당 단백질이라고 우리 기본편에서 얘기했죠? 당 단백질 한번 쭉 처음부터 볼까요? 뮤신. 그죠? 또 EPO, 뮤신, EPO 또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의 인터루킨 알파 제외하고 인터페론 알파 제외한 사이토카인. 인터페론 알파 베타 감마 있잖아요. 그래서 뮤신, EPO, 사이토카인인데 인터페론 알파 제외한 사이토카인. 또 응집원, 적혈구의 응집원, A, B 하는 응집원. 또 이제 지금 얘기한 펩티도글리칸. 또 호르몬에서 당단백질 세 가지가 TSH, FSH, LH. 그렇죠? 그 당단백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쭉 해볼 테니까 기억을 해놓고. 그다음 2번에 세포막. 세포막 메소좀은 원핵세포의 세포막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간 자루 모양의 구조를 메소좀이라고 하는데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호흡기능. 호흡기능이란 말은 어디에서 일하는 호흡기능인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하는 호흡기능이죠. 그래서 호흡기능과 밀접한 관계. 또 이 메소좀이 호흡기능과 밀접한 관계도 있는데 또 어떤 일도 한다라고 하는가 하면 세균도 세포 분열법을 번식하죠. 분열법을 번식하면 이 세포가 둘로 되려면 당연히 뭐도 2배로 늘어나야 돼요. DNA도 2배로 복제돼야 되지. 이런 세포가 분열해서 2개의 세포로 된다 그러면 여기 있던 DNA가 여기도 DNA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DNA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DNA가 절반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세포 분열 하면 할수록 DNA가 막 계속 줄어들면 안 되지. 그래서 세포 분열해도 여기 있는 DNA나 여기 있는 DNA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DNA와 여기 있는 DNA가 똑같으려면 DNA가 몇 배로 늘어나야 되는가? 2배로 늘어나야 양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모든 세포 분열하기 위해선 DNA가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복제가 일어나야 원래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 복제 관계된 일도 하는 게 바로 메소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소좀은 호흡과 밀접한 관계하고 DNA 복제 개시점과 연결해서 DNA 배분에 관여. DNA 복제 개시점과 연결해서 DNA 배분에도 관여한다. 이게 바로 메소좀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 3번에 핵양체. 핵양체란 말은 핵산이 있는 지역. 핵산이 있는 지역을 핵양체. 그러니까 요건 핵산이죠. 핵산인데 핵산이 있는 요 부분을 핵양체라 그래요. 원핵세포를 딱 보면 여기가 허옇게 보여요. 중간에가 허옇게 보이는데 중간에 허옇게 보이는 핵인가 보다 핵막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DNA가 쭉 있는 곳을 핵양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핵양체라는 말은 핵산이 있는 지역 이렇게만 알아보고 그 밑에 거는 줄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면 DNA가 응축돼서 존재하지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주변의 세포질보다 밝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DNA가 있는 부분이 밝게 허옇게 보여요. 그 부분을 핵양체라고 한다. 그리고 4번에 리보솜. 리보솜은 우리 기본반에서 얘기했죠. 단백질 합성 장소. 네, 5번은 편모. 편모는 운동. 선모는 접촉 구조.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니까 그림에 원형질막이라고 되어 있죠. 원형질막 이꼴 가로쳐 놓고 세포막 같은 말. 원형질막은 세포막. 그림에 리보솜 있고 피막 있고 세포 있고 원형질막. 원형질막은 가로쳐 놓고 세포막.
피막은 세포벽, 세포막과 관계없이 이거 껍데기 또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걸 피막이라 그래요. 피막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 피막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원핵세포에 대한 내용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뭐 설명했고, 그 옆에 날개 부분에 원핵세포에 지금 설명한 것, 편모선모는 9+2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뭘로 되어 있지 않는가? 뭘로 되어 있는가? 플라젤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 근데 참고로 그 밑에 줄에 진핵세포의 편모선모는 9+2 구조로 되어 있고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 거기서 그 말이 2015년도에 전북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플라젤린, 진핵세포는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무슨 핵세포에 대해서 설명했는가? 원핵세포. 그러면 진핵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진핵세포. 진핵세포는 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 있죠. 여기 핵의 가장 바깥쪽은 핵막. 물론 몇 중막인가? 이중막. 몇 중층의 무슨 막? 이중층의 이중막. 세포막은 이중층의 단일막. 그래서 이중층의 이중막 세 가지가 뭐 있었는가? 핵막, 미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이죠. 그래서 이중층의 이중막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막구조는 다 단백질과 무슨 지질로 되어 있는가? 인지질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핵에 있는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물질은 안쪽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뭐가 있는가? 핵공이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반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핵막 안쪽에 뭐가 있는가? 여기에 이 핵막을 유지하기 위해 층이 여기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층이 무슨 층이 있는가? 핵막 아래쪽에 있는 층이다. 그래서 핵막 하층. 그래서 용은 뭘 유지하는가? 핵막을 땡글땡글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나 마찬가지가 우리가 이제 외투를 입었어요.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 속에 보면 안감 있죠. 안에 외투만 있는 게 아니라 외투 겉감 말고 안에 안감이 있어요. 그 안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핵막 하층이에요. 만약에 외투에 안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었다 그러면 완전히 흐느흐느해지겠죠. 안감 있으니까 그래도 어깨도 잡히고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투의 안감의 역할을 하는 걸 핵막 하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막도 이 안쪽에 핵을 땡글땡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층이 있어요. 그 층을 무슨 층이라는가? 핵막 하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핵막이라고 하고, 또 핵 속에 염색사. 염색사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단백질과 DNA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 이름은 뭔가 그러면 알죠? 히스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DNA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염색사를 구성하는 걸 염색질이라고 해요. 그럼 염색질, 우리가 염색사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히스톤 단백질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누가 감고 있는 구조가 되는가? DNA가 이렇게 감고 있는 구조. 그래서 요거 하나 이름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뉴클레오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전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염색사예요. 근데 이걸 구성하는 일부는 뭐라고도 얘기하는가? 염색질이라고 얘기해요.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 이 소리예요.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 그래서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 염색질. 그래서 염색질은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이라는 뜻이고, 염색사는 완전히 하나의 단위죠. 완전한 하나의 단위, DNA 단위는 염색사. 이게 뭉치면 뭐라고 하는가?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응축되면 염색체. 그래서 그냥 염색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구별해서 문제 안 나오니까 참고로 염색질 하면 염색살 구성하고 있는 기본 블록이다 하고 생각하면 돼요. 뭐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담을 싸요. 담을 싸는데 담을 쌓다 말았어요. 블록 갖고 블록으로 담을 싸죠. 이렇게 담을 싸면 담을 이 정도로 쌓다 말았어. 그럼 이거 담이라고 해, 안 해? 아직은 담이라고 안 해요.
요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염색칠. 담을 완전히 쌓아놓으면 담, 염색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질이라는 말은 염색사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염색질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염색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염색질이라는 말의 뜻을 왜 붙여놨는가 하면 염색이 잘 되는 물질 해서 염색질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동물 세포 같으면 어디에 뭘로 염색을 해요? 두 가지가 있죠. 메틸렌 블루하고 아세산 카민 있잖아요. 그럼 메틸렌 블루 하면 무슨 색인가? 푸른색. 그래서 푸른색이면 무슨 세포를 염색을 많이 하는가? 동물 세포. 동물 세포는 피가 있으니까 붉은색이니까. 아세산 카민은 붉은색. 그래서 무슨 세포를 염색하는가? 식물 세포 염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에요. 염색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염색사. 나머지 요 부분은 이제 나머지 핵막 있고 염색사 말고 나머지 물질들을 핵 속에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핵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핵질. 그래서 핵질에는 뭘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DNA가 있으면 DNA의 명령을 받아서 뭘 만드는가 그러면 RNA가 뭐 합성한다라고 했는가? 단백질. 그럼 DNA가 설계도라면 RNA는 뭐나 마찬가지라고 했는가? 인부들. 아미노산이라는 재료를 갖다 단백질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데려다가 아미노산을 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런데 DNA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DNA가 어떤 유전자가 가지고 있으면 아미노산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DNA 명령을 전달해주는 RNA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명령을 전달해준다 그래서 명령 전달, 전령 RNA라고 해서 명령을 전달한다 그래서 이걸 메신저 RNA, mRNA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지금은 그냥 한 귀로 듣고 잠깐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mRNA. 그럼 mRNA가 명령을 받으면 어떤 아미노산을 운반해오라는 인부들도 있어야 돼요. 명령을 전달하는 인부도 있지만 운반해오라는 인부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반해오는 인부들을 뭐라고 하는가? 벽돌 운반해오고 뭐 운반하는 인부들이 있어야 돼요. 트랜스포. 그래서 트랜스포 RNA, tRNA라고 해요. 그러면 아미노산들에다가 단백질 합성하죠.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가? 리보솜. 그럼 리보솜에도 또 인부들이 있어야 단백질 합성하죠. 그럼 리보솜에 있는 RNA는 무슨 RNA라고 하는가? 리보소멀 RNA, rRNA라고 해요. 그래서 RNA 종류가 3종류 있거든요. 명령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RNA, 그 전달된 대로 아미노산을 운반해오는 트랜스포 RNA, 그럼 그것을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는 리보솜 RNA가 있다. 그래서 RNA는 3가지 RNA가 있는데 이 RNA가 이 RNA는 어디에서 만드는가? 핵질에 있는 DNA에서 만들어요. DNA에서 뭐하고 뭘 만드는가? mRNA와 RNA 만들어서 핵질에 놔두면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mRNA와 rRNA가 합성되는데, 물론 합성된다고 해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 받아서 합성되는가? DNA의 명령을 받아서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핵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에서는 뭘 만드는가 그러면 바로 이걸 만들어요. 인에선 rRNA. 그럼 인에서도 rRNA 만든다. rRNA를 만드는데 인에서 rRNA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RNA 만드는가? 무조건 RNA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DNA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도 rRNA 만드는 약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인에 있는 약간의 DNA 가지고 rRNA를 만들어요. RNA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인이에요, 인. 인에서 rRNA를 만들어요. 그런데 리보솜은 밖에 있어요. 리보솜. 그래서 밖에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내는가? 단백질 만들어요. 단백질은 리보솜에서밖에 안 만들어요. 다른 데는 다 단백질 만드는 장소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 장소는 오로지 리보솜이에요.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면 이 단백질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핵공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여기 핵공. 핵공으로 이 단백질을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럼 단백질 안으로 들여보내면 이 단백질이 인에서 단백질을 받아요. 그래서 인에서 RNA와 리보솜에서 만들어준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또다시 뭘 만드는가? 리보솜을 만들어요. 그럼 리보솜을 만들면 이거 다시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핵공으로 해서 또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리보솜이 또 밖으로 나오죠. 나와서 또 안쪽으로 들여보내면 여기서 또 단백질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일부는 또 뭐도 만드는가? 효소도 만들죠. 효소의 주성분 뭐가 되는가? 단백질. 호르몬의 주성분도 단백질. 그럼 효소 호르몬 같은 거 만들어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자기 만들 단백질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러면 RNA를 합성하고 또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데려다가 뭐도 합성하는가? 리보솜도 합성한다가 되죠. 그래서 인에서는 RNA와 리보솜을 합성. RNA와 리보솜을 합성한다. 그래서 RNA 만들고 단백질은 밖에서 들어온 단백질을 합해서 리보솜을 합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이라고 하고 요 합해서 이걸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핵이라고 얘기를 하죠. 핵.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핵에는 핵막. 핵막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이중막. 이중막.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핵공. 핵공. 그거는 기본반에서 했던 거고 세 번째 줄에 핵막 하층. 핵막 하층이 하는 일은 그 밑에 줄 핵의 모양을 유지. 핵막 하층은 핵의 모양을 유지. 2번에 염색사. 염색사는 DNA와 단백질의 복합체인 염색질. 그냥 간단하게 염색질 하면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 그래 그 옆에 있죠. 옆에 날개 부분에 염색질. 염색질은 DNA 분자와 함께하는 단백질의 집합체. 그리고 그 줄 끝에 염색이 잘 되는 물질. 간단하게 염색질 그러면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을 염색질이라고 한다. 그 완전한 건 뭐라고 하는가? 염색사 또는 염색체. 그래서 그 밑에 염색체는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DNA 분자. 그걸 염색사라고 해도 되고 뭉치면 염색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죠. 다음 3번에 가서 핵질. 핵질은 뭐하고 뭐를 합성하는가? 그러면 mRNA와 rRNA가 합성. mRNA와 rRNA가 합성된다. tRNA. mRNA와 tRNA가 합성된다. 4번에 인을 다른 말로 핵소체. 핵소체 같이 알아두고 핵소체. 그래서 리보솜 RNA를 합성. 리보솜 RNA, rRNA를 합성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단백질이 rRNA와 결합해서 리보솜의 큰 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가 합성.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리보솜은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단위체하고 큰 단위체가 만들어서 리보솜이 돼요. 요 리보솜. 요것도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리보솜은 리보솜. 그래서 인에서도 단백질과 RNA와 단백질을 결합해서 리보솜을 만드는데 리보솜을 만드는데 조그만 단위체도 만들고 큰 단위체도 만들어요. 그럼 단백질 합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둘이 붙어서 완전한 형태의 리보솜이 되죠. 그 리보솜은 두 개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작은 덩어리, 큰 덩어리. 근데 인에선 작은 덩어리도 만들고 큰 덩어리도 만들고 두 개를 만드는데 붙이진 않아요. 작은 덩어리 따로 내보내고 큰 덩어리 따로 내보내요. 그러면 세포질에서 둘이 만나서 단백질 합성할 때 둘이 만나서 단백질 합성해요. 그래서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 하면 두 번째 줄 끝에 단백질이 RNA와 결합해서 리보솜 큰 소단위체와 리보솜 작은 소단위체가 합성. 그리고 그 옆에 이들 두 단위체는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간 후에 큰 소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가 결합해서 완전한 리보솜으로 조립.
그래서 리보솜은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만드는가? 인에서 만든다. 그래서 핵공을 통해서 내보내면 나가고 난 후에 두 개가 만난다가 이 소리죠. 그걸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인에서는 RNA를 합성하는데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들어와서 RNA와 단백질이 만나면 다시 뭘로 되는가? 리보솜이 되는데 리보솜은 두 개의 단위체로 되어 있다. 작은 단위체와 큰 단위체로 되어 있다. 작은 단위체 따로 내보내고 큰 단위체 따로 내보내지만 세포질에서 두 개가 만나서 완전한 리보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2번에 리보솜, 지금까지 얘기했던 리보솜은 뭔가? 세포막은 기본반에서 해서 빼었어요. 더 뭐 특별하게 할 게 없고 해서 세포막 하면 무슨 투과성? 선택적 투과성인데 무슨 막으로 되어 있는가? 유동 모자이크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택적 투과성이고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는 몇 중막인가? 몇 중층에? 이중층의 단일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건 이제 기본편에서 했던 거고. 이건 뭔가? 소포체.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알갱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리보솜. 솜은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도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리보솜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작은 소단위체, 큰 소단위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리보솜. 그래서 요 리보솜 이름은 무슨 리보솜인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리보솜, 자유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 부착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은 이쪽에 가서 쓸게요. 자유리보솜과 부착리보솜이 있는데 자유리보솜에서 어떤 단백질 만드는가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 이게 몇 년도인가? 2017년도?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 서울시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야 돼요. 이따 이제 800몇 페이지 내가 알려줄 거예요.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들인가 하면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은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낸다. 세포질에서 기능한다. 기능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세포질에서 어떤 물질이 합성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가?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효소도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단백질. 그런 세포질에서 기능하는 단백질은 어디에서 만드는가? 자유리보솜에서 만든다 이 소리예요. 세포질에서 기능하는 것. 우리 앞에서 포도당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하고 뭐가 나오는가? 에너지, 호흡. 근데 일단 포도당이 어떤 물질로 분해된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어떤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했는가?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해당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해당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럼 포도당 분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에 관계되는 효소, 이런 효소도 다 세포질에서 기능하는 효소예요. 그런 단백질들은 다 무슨 리보솜에 만드는가?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죠. 또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단백질. 이것도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서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단백질. 배운 걸로만. 우리 뒤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배울 거예요.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단백질 많이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하면 뭐 있을까요?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단백질 세 글자로
히스톤 단백질. 여기 DNA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DNA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히스톤 단백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히스톤 단백질 어디서 나요?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단백질은 무조건 어디서만 만들어요? 리보솜에서만 만들어요. 그럼 히스톤도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면 이 히스톤을 만들어서 들여보내야 DNA가 감지.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DNA가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있는가? 히스톤. 아주 많은데 우리 배운 중에서만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스톤 단백질. 핵공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단백질이나 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외막도 있고 내막도 있어서 몇 중막이라고 있는가? 이중막. 여기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과 인지질. 내막도 단백질과 인지질. 이 단백질들도 다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단백질인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막단백질. 자유리보솜에서 만들고 또 세포에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또 뭐 골지체도 있고 이런 게 둥둥둥둥 떠 있으면 안 돼요. 이 둥둥둥 떠 있으면 이 세포가 우리가 한번 확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미토콘드리아 한쪽으로 막 몰릴 거 아니에요. 막 운동하고 막 흔들면 미토콘드리아 한쪽으로 쫙 몰렸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되고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포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망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망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는가? 세포를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주는 골격이라 해서 세포 골격이라 그래요. 그 세포 골격 이것도 바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리보솜에서 만드는가? 자유리보솜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자유리보솜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워야 돼요. 네 가지. 자유리보솜. 부착 리보솜. 요 세포 골격도 다음 시간쯤에 배울 거예요. 하나하나 뒤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부착 리보솜에서 만드는 건 어떤 걸 만들어내는가? 세포막에도 뭘로 되어 있는가?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골지체, 소포체도 다 막이니까 단백질과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나 이쪽에 다시 와서 세포막이나 소포체나 골지체나 다 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단백질과 인지질. 그럼 여기에 있는 소포체에 있는 인지질 사이에 껴있는 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사이에 껴있는 단백질, 핵막에도 인지질 사이에 껴있는 단백질 이런 거 다 어디서 만드는가? 이거는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부착 리보솜. 그래서 부착 리보솜은 막단백질. 를 만든다. 막에 끼어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부착 리보솜. 또 소포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할까? 가수분해 효소 합시다.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건 리소솜 속에 가수분해 효소 있다 그랬어요. 그럼 리소솜 속에 가수분해 효소는 효소도 주성분이 단백질 리보솜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소포체에서 와서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체하고 함유되는가? 그렇죠. 골지체하고 함유가 돼요. 그럼 골지체하고 함유가 되고 나면 이게 떨어지면 뭘로 만들어지는가? 그렇죠. 리소솜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기본반에서 배웠죠? 그랬을 때 가수분해 효소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럼 가수분해 효소가 와서 떨어져서 나갔어요. 그럼 가수분해 효소가 골지체로 함유됐어요. 이동이 돼서 가수분해 효소가 리소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무슨 리보솜이냐? 여기서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동돼서 가야 되죠. 그래서 리소솜 속에 가수분해 효소.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요. 또 이제 세포막에 있으면 인슐린 같으면 인슐린은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자의 무슨 세포? 베타 세포. 그럼 이게 이자의 베타 세포라고 쳐요. 이자의 베타 세포다. 그럼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슐린 만들면 인슐린도 단백질이니까 뭐에서 만드는가? 리보솜에서 만들어요. 그럼 인슐린이 소포체로 가서 이동이 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체를 통해서 이동되는가? 골지체를 통해서 이동이 돼요. 그럼 인슐린은 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인슐린이 어디로 가는가? 밖으로 나가야 되지.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가려면 인슐린은 단백질이니까 크니까 능동성이나 확산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주머니로 만들어서 나가야 되죠. 무슨 작용인가? 세포 외 배출 작용으로 나갔지. 그럼 나가고 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야 되죠. 어디 가서? 간세포로 가야 되지.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 이런 방법을 해서 간세포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인슐린도 어디서 만들겠는가? 여기서 만들겠죠. 무슨 리보솜인가? 부착 리보솜. 아밀레이즈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효소나 또는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다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낸다.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효소, 호르몬.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서울시에서 출제됐던 거예요. 구별해서 알아두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리보솜의 1번 자유리보솜. 다른 말로 유리리보솜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사이토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쪽에 볼게요. 요건 무슨 질이라고 해요? 요건 핵. 여기는 세포질이죠. 세포질인데 요런 것도 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가? 세포질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리보솜이나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등등등등 이걸 몽땅 다 무슨 질이라고 하는가? 세포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여길 뭐라고 하는가? 여길 사이토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토졸이라는 말은 세포질에서 뭐를 제외한 것들인가? 얘네들을 차이에 있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세포질인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는 액체, 사이토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기도 요 골지체가 이렇게 있어요. 골지체가 있으면 이것도 무슨 질에 있는 건가? 세포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는 액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이토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토졸이라는 말은 세포질에 세포 소유관을 채우고 있는 액체. 세포질에 세포 소유관을 채우고 있는 액체를 사이토졸이라고 한다. 그 세 번째 줄에 세포질 앞에 1번 해놓고 1번 자유리보솜이 만들어지는 거 네 가지를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1번은 세포질에서 기능을 하거나 세포질 내에서 기능하거나 하고 그 밑에 줄에 2번 핵공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히스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막단백질 그 밑에 줄에 4번 세포골격 이런 것들이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것. 2번은 부착리보솜. 부착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건 세 번째 줄에 1번 막에 삽입되거나 그래서 이 소리는 바로 핵막이나 또는 세포막이나 소포체막에 삽입된 단백질. 막에 삽입되거나 또는 2번 리소좀과 같은 세포 소유관의 포함. 세포 내 소화효소. 밑에 줄에 3번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이나 효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착 리보솜. 그래서 자율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두고, 그 다음엔 소포체. 소포체는 두 가지 종류의 소포체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는가 그러면 리보솜이 부착된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는 소포체는 매끈면, 리보솜이 있으면 거친 면.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 다른 말로 활면. 이쪽에 와서 할까요? 밑에가 좁다. 활면 소포체. 우리가 매끈면 소포체에서 배운 게 뭐 배웠었는가 하면 뭐 합성이라고 했어요. 지질. 지질인데 지질 중에서 또 어떤 지질로 만들어내는가? 그렇죠. 스테로이드. 합성.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되는가 그러면 부신 겉질. 부신 겉질하고 부신 겉질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또 무슨 셈인가? 생식샘,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 매끈면 소포체에서 만든다. 또 하나 우리 배운 거 칼슘 저장. 또 기본반에서 배운 거죠. 칼슘 저장하는 것 중에서 어디에 칼슘이 가장 많이 저장되고 배운 것 두 가지. 어디에 칼슘이 저장되어 있었는가? 그쵸. 근소포체. 근소포체에서 칼슘이 저장되어 있다가 칼슘이 밖으로 나오면 어디에 결합하는가? 트로포닌에 결합하지. 트로포닌에 결합하면 이 꼬였던 트로포 마이오신이 뒤틀리지. 그럼 액틴이 안 보였던 구멍이 보이죠. 그럼 마이오신이 잡아서 끌어다니지. 그래서 그때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한다. 그죠? 이제 혹시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아리송하면 집에 가서 기본반 거 한번 들어가 쭉 보고서 다시 한번 외우고 그러면 돼요. 그게 한 번씩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 기억이 나니까 외워지니까. 그래서 근소포체. 또 하나가 어디에 칼슘이 나오는 거 있는가 그러면 난자에서 칼슘이 나오지. 정자가 침입하면 난자의 소포체에서 뭐가 방출되는가? 칼슘이 방출돼서 정자의 감수제 2분열을 완료시키죠. 수정할 때는 제 몇 남모 세포로 수정하는가? 2남모 세포 무슨 기로? 중기로 수정했다가 후기 말기로 끝나야 되잖아. 그때 칼슘이 유도시키죠. 또 투명될 막기 위해서 피층 과립을 투명될 막도록 만들지. 그래서 그때 칼슘 배운 것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지금 현재 배운 것만 칼슘 저장. 이거는 이제 기본반에서 배운 거고 이제 더 배울 게 뭐 있는가 그러면 이건 왜 기본반에서 안 배웠는가 그러면 배우기 전이라. 소장의 융털 돌기.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뭐하고 뭘로 되는가? 지방산과 그렇죠. 모노글리세리로 되죠. 그럼 모노글리세리로 되면 무슨 돌기로 들어가는가? 융털 돌기에 무슨 세포로 들어가는가? 상피세포로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관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암주관으로 들어가지. 근데 융털 돌기에 상피세포로 들어가자마자 뭘로 돼요? 다시 지방으로 재합성된다 그랬지. 그래서 암주관으로 들어갈 땐 지방으로 들어가지 지방산 글리세로 안 들어가지. 그래서 융털의 상피 세포에서 지방의 재합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반에서는 왜 안 했는가 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데 지방은 뒤에서 소화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화해서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죠? 융털의 상피세포가 있으면 지방산 들어가고 지방산이 들어가고 또 모노글리세릴가 들어가면 여기서 다시 뭘로 재합성되는가?
지방으로 재합성돼서 융털에 무슨 관을 가는가? 암주간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암주간에는 지방산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방이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죠. 지방산은 여기서 이미 결합했으니까. 그래서 융털의 상표에서 지방에 재합성하고, 그다음에 간에서 약과 독소를 제거하는 일 하죠. 약에도 독성 있죠. 그래서 간에서 약과 독소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매끈면소포체에서 하고, 또 매끈면소포체에서 하는 일이 뭘 하는가 하면 탄수화물 대사. 자에도 관여한다. 탄수화물 대사란 말은 포도당 인산을 포도당과 인산으로 분해. 그래서 포도당과 인산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배출시키는 거죠. 포도당만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해서 포도당과 인산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 이러한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하고, 또 뭘로도 되는가 하면 글리코젠 탄수화물의 몇 당류가 되는가? 다당류. 그래서 글리코젠을 당으로 분해. 이런 일을 전부 다 무슨 소포체에서 하는가? 매끈면소포체. 그래서 매끈면소포체는 지질스테로이드 합성하고 융털의 상표세포에 지방제 합성, 이것들 다 지질 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서 약과 독소 제거하고 칼슘 저장한다. 또 탄수화물 대사, 이것도 탄수화물 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하는 것. 그러면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하니까 이것도 어디서 하는 일인가? 간. 간에는 무슨 면소포체가 많은 건가? 매끈면소포체가 많죠. 이것도 간이잖아요. 간. 그래서 매끈면소포체가 많다라고 하고,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 왜 그래? 조면소포체. 거칠 조 쓰죠. 이건 뭐 어려운 말 없지. 거친 면소포체는 뭐가 붙어 있으니까?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리보솜이 붙어 있는 단백질의 이동 통로가 되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의 통로가 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처음에 만들 땐 쭉 아민산이 일렬로 쫙 배열되어 있는 몇 차 구조가 되는가? 1차 구조. 그럼 이게 접히고 꺾이죠. 몇 차 구조가 되는가? 2차 구조. 꼬이면 무슨 나선? 알파 나선이고, 접혀서 병풍 모양으로 된 베타 병풍 구조. 이런 거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포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엔 1차 구조로 막 나오겠죠. 그럼 소포체를 지나가면서 이게 꼬여서 알파 나선이 되든지 베타 병풍 구조가 되든지, 그러다가 더 꼬이면 몇 차 구조까지 되는가? 3차 구조까지 구형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변형, 접히는 거, 접힘,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다.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단백질에 탄수화물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단백질에 탄수화물을 붙이면 무슨 단백질이 되겠는가? 당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당 단백질 만드는 것도 거친 면소포체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붙여서 단백질 만든다 그러면 단백질의 무슨적 변형이라고 하는가? 요거는 화학적 변형. 당단백질. 당단백질을 만드는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 그럼 요거는 무슨적 변형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변형이나 마찬가지지.
물적 변형, 화학적 변형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물적 변형도 일어나고 화학적 변형도 일어난다. 또 어떤 일도 하는가 하면 소포체 이것도 막이죠. 근데 소포체 막인데 소포체도 계속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면적이 더 계속 이렇게 됐던 소포체가 이렇게 돼 있던 소포체가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소포체가 계속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소포체도 무슨 지질이 있고 인지질이 있고 중간중간에 뭐 있는가? 단백질이 있고. 그럼 단백질은 누가 만들어줘요? 리보솜에서 만들겠지. 그럼 리보솜은 누구의 명령 받아서 만드는가? DNA의 명령을 받아서 만들겠죠. mRNA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리보솜 만들어. 그러면 인지질은 DNA의 명령 받아서 만들까요? 그냥 만들까요? 인지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중에서 DNA의 명령 받아서 만드는 건 누구? 단백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미노산이 몇 종류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은 20종류인데 20종류 중에서 어떤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단백질 만드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 종류는 무한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26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수는 무한대나 마찬가지다. 그럼 20종류의 아미노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은 무한대지. 그럼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 손톱, 발톱 구성하는 단백질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머리카락만 해도 곱슬머리 구성하는 단백질, 고든머리 구성하는 단백질 다 달라요. 그럼 아버지가 곱슬머리면 아들도 곱슬머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DNA가 유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종류 많아야 안 많아? 이건 그냥 지질이에요, 지질. 이거 같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그냥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DNA 명령 받아서 만들지 않아요. 그럼 얘 만드는데 뭐가 필요한가? 얘 만드는 데는 효소만 있으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소포체막에 효소가 껴 있어요. 효소가 껴 있어서 지질을 만들어요. 지질을 만들어서 지질을 만드니까 계속 소포체가 더 넓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에서도 무슨 지질을 만드는가? 인지질을 합성해서 소포체를 더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질 합성은 매끈면 소포체에서만 해요? 거친면에서도 만들어요? 거친면에서도 만들어요. 그래서 막을 구성해요, 막을. 인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우리가 요거 마저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소포체. 432쪽에 3번에 소포체에서 첫 번째 줄 소포체는 다른 말로 ER 약자로 외워야 돼요. 소포체 ER.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쪽에 해석할까요? 우리 기본반에서 요 골지체에서 요거 하나하나 이름은 뭐라고 했는가? 시스터나.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 시스터나라고 얘기했죠. 소포체도 요거 이름이 뭐가 되는가? 시스터나. 그러면 골지체의 시스터나는 연결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소포체의 시스터나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지체에서 또 한번 얘기할 거니까 두 번째 줄에 시스터나라는 시스터나라고 불리는 소낭의 연결. 그래서 1번 매끈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하면 기억번에 막에 효소가 있어서 인지질의 합성.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 니은번 소장의 융털 상피에서 지방을 재합성. 디귿번 간에서 약과 독소 해독. 리을번 칼슘이온 저장. 미음번에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고 글리코젠을 분해. 이런 일은 매끈면이고 거친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는 두 번째 줄에 기억번 단백질을 분비하는 통로. 여기서 요건 다 뭐라고 했는가? 리보솜. 이쪽에 있는 게 무슨 면 소포체? 거친면. 요건 무슨 면 소포체인가?
매끈면 이 주머니, 요 소낭 작은 주머니가 떨어져 나오면 무슨 체로 함유되는가? 골지체로 함유된다. 그럼 이 작은 주머니를 만드는 소낭은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올까요? 거친 면에서 떨어져 나올까요? 매끈 면에서 떨어져 나올까요? 거친 면에서 떨어져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단백질 만들었으면 쭉 이동돼서 떨어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친 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여기 리보솜 붙어 있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거친 면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리보솜은 안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러면 이 리보솜은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그럼 계속 여기 소포체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가 단백질 다 만들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떨어져요. 단백질 만들 때만 작은 소단위체, 큰 소단위체가 붙어요. 나중에 이제 저 유전에서 배울 거예요. 단백질 만들 때만 작은 소단위체, 큰 소단위체가 붙고 단백질 다 만들면 떨어져 돌아다녀요. 따로따로. 그러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이제 여기에 인슐린이 여기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이게 소낭으로 돼서 똑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소포체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 리보솜이 떨어진 소포체, 이것을 무슨 소포체라는가? 다른 걸로 바뀔 소포체. 그래서 전환되는 소포체, 전환기 소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전환기 소포체로부터 기포처럼 튀어나온 소낭에 쌓여서 전환기 소포체로부터 기포처럼 튀어나온 소낭에 쌓여서 그 줄 중간쯤에 수송소낭으로 돼서 골지체로 이동. 그래서 골지체로 이동되는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인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거친면 소포체의 무슨 기 소포체가 되는가? 전환기 소포체. 니은번 소포체의 작용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선형 폴리펩타이드는 최종 형태로 접혀지고 그 밑에 변형이 행해진다. 옆에다 가로쳐 놓고 물리적 변형. 그리고 디귿번에 당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그룹이 첨가.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단백질의 화학적 변형. 리을번 거친면 소포체의 막에 끼어있는 효소가 자신의 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합성에서 확산. 그래서 그 옆에 거친면 소포체는 세포에 필요한 막을 만드는 곳. 이게 거친면 소포체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외에 이제 골지체에서부터 나머지 좀 쉬었다가 골지체에 나갑시다.